교습소를 오픈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또 폐업을 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일 할만하냐? 할만해요. 실력적으로도 향상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막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래 맞아, 억지로 시키는 건 진짜 역효과야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중간중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. 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그 직원이 제일 최악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영어 학원 어떤 학원을 갈까를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싶었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새로운 공간이죠. 여기는 일단 집이고요. 아마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네, 저에게 좀 일이 있었죠. 제 채널이 사실은 저랑 남편의 어떤 일상들을 좀 담으려고 만든 채널인데 제가 주로 찍고 또 편집도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거를 또 몇 번 말씀드리고 보여주고 했다 보니 이 제 채널에 계신 아주 소중한 266명의 구독자분들의 조금 대부분의 그 분들은 아마 그 영어 관련 뭐 이렇게 학원이나 교습소 오픈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저의 채널이 뭔가 이제 뭐 영어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꿀팁 뭐 이런 그런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삶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된 또 이렇게 교습소를 오픈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또 폐업을 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, 이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고요. 사실 막 폐업 영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좀 서사가 있는 막 내가 오픈한 그때 막 그 사진 영상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열심히 수업하고 막 폐업 막 아쉬움 얼굴 그런 거를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일단 제가 막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감동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의 일부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데 공감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 솔직한 마음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저는 한 3년 정도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마침표를 찍게 된 사람이고요. 과목은 영어였고 그리고 제 수업 대상은 과외식으로 운영을 했던 그 성인 학생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은 다 1대1로 제 개인 커리로 수업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학원에서 학습한 대부분의 학생들이었던 주 학생층은 초등부터 중등의 학생들이었어요.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제 개인 커리가 아니라 영어 프랜차이즈를 같이 끼고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고 이 일 할만하냐? 할만해요. 뭐 수입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았고요. 그렇다고 뭐 워라밸이 완전 최악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. 근데 왜 그만두었냐? 성인분들을 수업하는 거는 일단 1대1 수업이기도 하고 연령대가 보통 저랑 되게 비슷한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. 수업도 완전 제 커리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재밌고 그냥 회화하는 것도 뭔가 수도 떠는데 영어로 떠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이 조금 어린 친구들, 학생들, 그 초, 중등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게 이 폐업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그 대상을 초중으로 맞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영어 학원에서 일했을 때 그 학원 조금 입시 쪽의 학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뭔가 입시는 조금 강요하는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되더라고요. 물론 단어 같은 것도 좀 억지로라도 외우게 시켜야 아이들이 진짜로 성적이 느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제가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게 좀 힘든 거예요. 저랑 맞지 않다 느껴가지고 그 이후에는 좀 회화 쪽으로 돌리게 된 거죠. 뭔가 억지로는 아니지만 물론 모든 공부, 뭐 회화 포함해서 모든 공부에는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.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단어도 또는 뭐 표현도 문법도 외워야지 내 실력이 향상하는 거니까 그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주고 싶진 않은 거죠. 그러니까 학생이 본인이 느껴서 내가 이거 필요해, 나 더 열심히 공부할 테야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고 제가 강요하는 것보다 제가 강요해봤자 별로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 방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방식을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들의 니즈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쁘시면은 뭐 이렇게 해와야 할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본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.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영어 실력이 점점 늘고 있네를 느껴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막 이렇게 공부에 욕심이 있고 언어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막 열심히 잘 해요. 근데 사실
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. 제가 왜 얘기가 이쪽으로 갔죠? 그래서 제가 어쨌든 초등부랑 중등부로 초점을 맞춘 게, 중등부는 물론 시험이 있긴 한데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보통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. 그리고 막 시험 같은 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 않고 조금 재미있게 영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초등부였어요. 저의 성격이 아이들이 이 학원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, 서로서로 잘 지내게 하는 거 너무 자신 있어요. 그거 정말 잘할 수 있는데, 근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이게 완전 친구 같은 친한 선생님이 있고 엄격한 약간 FM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잖아요. 이거 두 개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초등부니까 아직 막 좀 어린 친구들은 진짜 아직 아기 같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아이들한테 억지로 뭐 영어를 뭐 이거를 꼭 뭐 여기까지 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일단 이 속으로도 좀 싫었어요.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. 근데 또 반면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에 보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학원에 보낸 게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봐주시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 이제 영어로 공부하라고 보낸 건데, 뭐 학부모님들이 기대한 만큼 학원에 이제 보낸 거에 별로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건 또 아니다 싶어서 뭔가 억지로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두 가지의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. 문제가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없어서 그냥 여느 초등학생 아이들 같았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랄까요. 제가 이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했었던 그 방식이 동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대1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 오는 시간도 다르고 끝나는 시간도 달랐어요. 또 어떤 아이들은 오늘 해야 할 양을 빨리 끝내요.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난 거야. 그럼 저는 보내줘요. 오늘 할 분량이 끝났으니까 굳이 시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. 어머님께서 따로 요청해 주신 게 아니면은. 근데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또 그 아이들보다 예를 들어 먼저 온 친구는 얘는 가는데 왜 난 안 가냐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고,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저희도 그렇지만 집중이 그렇게 막 길지 않아요. 그래서 하다가 또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른 얘기를 또 저한테 막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는데, 근데 그게 뭐 100%다 통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친구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집중이 좀 깨질 수가 있잖아요. 제가 중간에서 그걸 컨트롤을 하는 과정은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뭐 수업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일단 객관적으로 영어 실력이 오르면 되잖아요. 제가 이용했었던 그 프랜차이즈의 그 회사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 방식과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방식이 정말 잘 맞아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놀면서 가르치는 느낌이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잘 읽게 됐어요. 실력적으로도 향상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막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영상인가요? 그 이 학원을 운영하는 거에 장단점을 말한 그 영상에서 그 저녁에 그날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느낀 게, 막 이제 저의 그때 고충을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.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애들한테 좀 편하게 하고 친구처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할 때가 많고 아이들이 좀 선을 넘을 때가 있다. 뭐 이런 그런 이제 고민, 그런 것들 얘기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 말씀하실 때,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저 같은 성격이 너무너무 학원을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성격이고 너무 부럽다. 자기는 좀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근데 이 성격이 분명 장점인 점은 있거든요. 학원을 일단 오고 싶어 하긴 해야 되잖아요.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. 그 이전 학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통 너무 많은 숙제 혹은 뭐 선생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학원의 자체를 그냥 아이가 가기 싫어해서 또 그러다 보니 영어도 점점 싫어하게 됐어요. 이런 친구들이 꽤나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래 맞아 억지로 시키는 건 진짜 역효과야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풀어진 분위기에서 이제 영어로 아이들이 이제 못 알아듣더라도 좀 영어로 그냥 막 말을 해보고 수다 떨 때도 갑자기 영어로 막 말하면서 반응하고 이런 거를 좀 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들어보면은 영어 학원에 좀 가고 싶어 한다라는 피드백과 다른 학원은 뭐 몰라도 영어 학원은 꼭 있고 싶어 한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서 그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격의 장점,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선생님을 좀 좋아하고 학원에 오고 싶어 한다라는 그 장점은 확실하게 있는데, 근데 문제는 학원에 와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100%가 아니었다는 거죠. 친한 친구들 있고 선생님이랑 재밌는 얘기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. 그 중심을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좀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죠.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야 학원이야 막 이런 생각.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다 보니까
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제대로 해주어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가자, 뭐 여기까지 하면 이거 이렇게 해줄게, 뭐 이런 그런 동기부여들을 좀 어느 정도 필요한데, 근데 그거를 동기부여를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조금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. 그거를 매번 이제 어르고 달래가면서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. 아,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. 그리고 막 아이들이 이게 막 자기가 짜증이 나면은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. 아직 어리니까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. 그냥 뭘 좀 억지로 시켰어요. 아니면 뭐를 잘해서 이거를 좀 더 하자,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나,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 날이에요. 그러면은 일단 표정이 완전 화가 남 이렇게 막 써 있어요. 막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하기 싫은 티 내면서 하면,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. 제가 아직 그렇게 뭐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, 그리고 그렇게 좀 어린 친구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, 어쨌든 그 점이 좀 전 가장 지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런 방식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쯤에 일에 대한 그런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. 그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원래 얻었었는데, 근데 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. MBTI의 이성향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완전 그 100% E인 사람이에요.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야지 제가 에너지를 얻어요. 근데 그게 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누군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하면은 저는 막 기운을 얻어요. 그래서 뭔가 그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친 게 아니고, 아이들은 여전히 이쁘고 좋고 아이들이랑 또 이야기하는 거 재밌어요. 근데 뭔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 뭔가 그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왔었나 봐요. 그래서 뭔가 점점 지치고, 뭔가 이 수업 그 4~5시간만 끝나면 좀 진이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. 결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, 이게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한 일이잖아요. 제가 막 마음속에 언젠간 그만둘 거야를 품고 뭔가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초등부 친구들은,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수업만 듣고 학원을 옮기거나 뭐 여기까지만 수업을 듣겠다라는 게 되지만, 초등부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한 선생님과 좀 꾸준히 영어 수업을, 나의 영어를 가져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잖아요. 학부모님들도 그렇고. 근데 뭔가 제가 한켠에는 그래, 이건 언젠가 그만둬야 돼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기보다는요. 왜냐하면 미안하진 않았던 게, 제가 그 수업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. 이게 진이 빠져도 내가 말할 거, 이 아이에게 전달할 거는 100%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, 내가 올해 이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거면은 이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 거죠. 이런 마음이라면 빨리 말씀드리는 게 맞아 라고 해서, 번외로 제가 언젠가 그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, 어떤 유형의 그 직원이 제일 최악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가장 최악은 성격 이상한 것도 모두 아니고, 나 내일 그만둬야 돼, 일주일 뒤에 그만둬야 돼, 이렇게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그 나의 퇴사를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유형. 그 뒤에 이제 다른 그 사람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일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니까요. 근데 그걸 듣고 제가 어떤 일을 끝낼 때, 마무리할 때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.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그만둔다고, 뭐 만약에 회사면은 그만둔다고 말하는 곳, 또는 뭐 개인이라면은 그 사람, 학생에게 조금 미리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엄청 그때부터 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정말 얼마 안 돼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다 전화를 드렸어요. 그게 조금 여유 기간을 오래 두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, 한 2달 정도 여유를 두고 말씀을 다 드렸고,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죄송한 입장이잖아요. 이게 학원을 보통 그만두지 학원이 그만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커가지고,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영어 학원, 어떤 학원을 갈까를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좀 책이 애매하게 남은 것들 있잖아요. 아니면은 어떤 레벨이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서, 여기까지는 그 완전히 제대로 끝내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이제 한 명씩 다 전화를 드렸고, 잘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수업이 다 마무리되고,
끝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집에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너무 좋았던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잘 선택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거의 좀 오래된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. 학원 자체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내내 학생이 되어준 친구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또 어머님이랑 전화할 때도 그랬지만 좀 되게 좀 뭔가 아쉬움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, 슬픈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감정들, 그런 조금 슬픈 그런 감정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당연히 시원한 감정도 있어서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마무리할 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막 내가 선택한 결정이니 뭔가 막 엄청 그렇게 복받쳤던 그런 건 아니었고요. 그냥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뭔가 자기 용돈 모아서 뭘 막 주고 저한테 선물 주고 그랬어요, 마지막에.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되게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되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주 못 보니까 아쉽기도 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,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온전한 하루가 다 내 거다. 나는 이 하루를 정말 온전하게 다 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좀 설레었던 마음, 그 설레었던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시원섭섭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마음이 좀 더 컸다. 내가 선택했으니까. 앞으로는 조금 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볼 생각인데요.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, 그거를 하면서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못했었지만 조금 더 꾸준히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 이 영상이 찍다 보니까 제가 일상 그런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를 켜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이런, 물론 교습소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는 더 못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겪고 있는 어떤 경험, 그리고 막 생각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물론 이거 누가 궁금해할까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유튜브 볼 때 저랑 되게 공감되는 그런 토크 영상을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뭔가 그런 공감을 얻을 때 좀 반갑고 뭔가 그래,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이 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, 제가 이때까지 올린 영상에 막 총 댓글을 다 합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그 모든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저는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 유튜브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, 그거에 비해선 제가 너무 영상을 안 올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뭔가 나랑 비슷한 생각이다, 공감된다,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, 또는 뭐 그거 외에도 그냥 모든 댓글, 하나하나 댓글 다 읽고 다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투머치 토크다 해가지고 너무 듣기 싫어 하시면은 당연히 이걸 안 보시겠지만, 그냥 공감이 되신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뭔가 뭐 관리?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냥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그런 어떤 분들과 소통한다,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소통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, 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식을 전합니다. 영어 교습소는 막을 내렸다.